책을 한꺼번에 여러 권 읽으면 좋은 점은 뭘까요? 제가 어느 단톡방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현재 꼭 읽어야 될 책이 있어서 7권을 돌려가면서 읽는데 여러 권을 읽으면 좋은 점이 무언가요?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글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나루케 마코토의 책 10권을 동시에 읽어라. 이 책도 읽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동시에 읽어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제가 7권을 읽었을 때 장점을 블로그에 써서 그분에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집중력이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책 한 권을 다 읽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몇 시간 읽기가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읽다가 지루하면 다른 책으로 넘어가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10분씩 정해서 10권 읽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10분, 15분 집중력이 떨어질 때 새로운 책으로 또 흥미를 자극하고 또 다른 책으로 바꾸는 방법은 집중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지루한 책도 조금씩 나누어 읽으면 끝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지루한 책은 또 오래 읽기가 힘들죠. 끝까지 읽기도 힘들고요. 하루 10분씩 나눠 읽으면 끝까지 완독이 가능해지거든요. 읽을 때마다 새롭거든요. 어렵지만 오늘은 10분만 읽어야지 하면 나중에 누적이 되다 보면 끝까지 읽을 수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책만 읽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다양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다양한 책을 7권 구비해서 읽는다면 지식의 폭이 넓어지겠죠. 자기계발서, 소설, 경제, 고전, 에세이, 시집 등 골라서 다양하게 읽고 있거든요. 편향된 독서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국 시간이 절약됩니다. 같은 마케팅 종류의 책을 10권 읽으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용어가 어렵지만 다른 책에도 반복해서 같은 마케팅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읽을수록 시간이 절약되고 빨리 읽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영역을 10권에서 100권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도 하죠. 마케팅 책을 30권 읽으면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생긴다고 해요. 저도 한 분야의 책 3권만 읽어도 지식이 꽤 쌓이거든요. 한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3권 정도만 읽으면 할 이야기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리고 5번째는 진리나 본질은 어느 책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도 함께 크고 있습니다 라고 신태순 작가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육아서이기도 하고 자기계발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 읽고 있는데 퓨처 셀프를 읽으면 또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년 후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를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현재 내가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와 놀아주고 진심으로 대해주고 있다면 이해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생각이 들 즈음 오늘도 함께 크고 있습니다 해서 아이들과 같이 크고 있는 성장 에세이를 보면 맞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지.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책을 읽고 있는 책은담에서는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다는 문장을 보고도 최선을 다하는 게 비범함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아이에게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공통되는 진리와 본질을 연결하는 순간 두 책이 아주 흥미로워지죠. 독서 방법에는 신토피칼 독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2가지 책을 비교하면서 읽는 독서법입니다. 책을 비교하면서 같은 주제의 책이기도 하고 같은 작가의 책을 비교해도 되고요. 각 책의 장단점이나 관점을 비교하면서 읽는 방법이 신토피칼 독서법인데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될 수가 있겠죠. 또 책이 다 옳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책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모든 책의 내용이 다 옳은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고 자기만의 생각을 또 정립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는 여러 독서 모임 소화 가능하죠.
1개월에 한 번 읽는 독서 모임에 참가할 수도 있지만 월 뭐 두세 군데 독서 모임 참여할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세 권을 동시에 읽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나눠 읽어야 완독하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또 어느 독서 모임이든 간에 저는 다 책을 읽고 가는 편인데, 혹시 시간이 부족하다면 반만 읽고 가도 독서 모임 할 때 읽은 분량만큼 대화나 의견 나눔이 가능하니까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아예 읽고 가지 않거나 안 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7번째는 아이디어가 많이 생깁니다.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에서 좋은 글쓰기를 위한 15가지 조언이 나오거든요. 글쓰기 팁이 있어서 저는 아주 도움이 되는데, 무한화서라는 책에서는 시를 읽거나 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둘 다 은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때, 은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각인 효과가 있어서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여러 책에서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면 저도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구나, 작가마다 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저도 다시 되새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디어가 나온 사례는 제가 시집필사 출간 모임을 1월 2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간에 시이기 때문에 은유에 대해서 이 두 책을 소개하면 너무 좋겠죠. 이 책에서도 은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책에서도 은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서 은유적 표현을 하라고 또 그분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생각지도 않게 연결되다 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시쓰기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퓨처 셀프 일부분 내용 중 이런 내용을 소개해도 너무 좋죠.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시를 쓰고 싶은데 다른 분들 눈치 보여서 용기가 없어서 내 시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못 쓴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충분한데도요. 이럴 때 경기장에 들어가지면 들어가기 전에 패배예요. 일단 쓰세요. 쓴 만큼 나의 성장이 되고 쓰다 보면 시집으로 엮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책 내용을 소개하면 더 와닿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는 이제 7가지 장점을 제 경험상 적어봤어요. 한꺼번에 읽으면 생기는 단점도 있겠죠. 흐름이 끊길 수도 있고, 책 내용이 뒤섞일 수도 있고, 읽다가 끝까지 못 읽을 수도 있죠. 내용보다 권수에 집착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흐름은 좀 끊기기는 하겠지만 제가 흐름을 일부러 끊는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을 더 읽고 싶다면 더 읽기도 하거든요. 내용이 뒤섞이거나 끝까지 못 읽거나 권수에 집착하지는 않아요. 저는 정독이나 반복 독서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점이 저에게는 그다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기만의 책 읽는 방법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7가지 방법, 장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책을 여러 권 한꺼번에 읽으면 집중력이 오래 유지 가능하고, 지루한 책도 조금씩 나눠 읽으면 끝까지 가능하고요. 또 3번째,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가 있겠죠. 4번째는 결국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 5번째, 진리나 본질은 어느 책이나 다 비슷하고 통한다는 것. 6번째는 여러 독서 모임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 7번째는 아이디어가 서로 연결돼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책을 여러 번 읽으면 좋은 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